어린이와 작가가 함께하는 방송, 재밌고 알찬 방송 어린이 라디오 박정선입니다. 이번 주도 지난주에 이어서 백은하 동화작가 선생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 방송 들어주세요. 먼저 첫 번째 사연 소개해 드릴게요. 대구 노변초등학교 이시후 어린이가 보내준 사연입니다. 내가 만약 사자라면. 사자는 육식동물이다. 달리기도 엄청 빠르고 나무도 잘 탄다. 그래서 나는 생각했다. 내가 만약 사자라면 어떨까? 사자는 직접 사냥한 동물을 먹는데 내가 사자가 된다 해도 사냥을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그리고 사자를 사냥하려고 하는 사냥꾼을 조심해야 할 것이고 운이 좋지 않으면 동물원에 갇힐 수도 있다. 영역을 두고 싸우기도 해야 하는데 왠지 어려울 것 같다. 사자는 사람보다 수명도 짧고 먹는 것도 자는 것도 힘들다. 역시 사람으로 사는 게 제일 편할 것 같다. 반전입니다. 사자가 되면 어떨까를 구체적으로 상상을 해본 것 같아요. 근데 사자의 생태를 잘 알고 있는 걸로 봐서 우리 시우 친구가 사자를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사자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 살짝 하면서 사자가 된다면 네네네. 어떨까? 그랬더니 이것도 힘들고 저것도 힘들 것 같다. 동물원에 갇혀 있는 건 아무래도 원하지 않잖아요, 다들. 네. 그래서 운이 좋지 않으면 동물원에 갇힐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썼네요. 네네. 결국에 사람으로 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제일 편할 것 네네. 같다. 맞아요. 편한 걸로 치면 사람으로 사는 게 제일 편할 것 같아요. 맞아요. 자연 속에서 살아간다는 게 쉽지 않죠. 아무리 사자가 동물의 왕, 생태계에서 제일 꼭대기에 있다고 해도 사냥도 해야 되고. 맞아요. 네, 잡으러 다녀야 되고 싸워야 되고. 동물의 왕임에도 불구하고 그 위에 사자를 잡아가는 사냥꾼이 또 있죠, 있잖아요. 있죠. 네네네. 그래서 사람이 낫다라고 써줬어요. 상상한 것을 아주 재미있게 잘 풀어줘서 저희가 재미있게 잘 봤네요. 마지막 반전도 너무 재밌었고요. 네네네. 다음은 연주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춘천 교대부설 초등학교 송가람 기자가 보내준 리코더 연주인데요. 모차르트 소나타와 아이브 IM을 매칭해서 기대됩니다. 연주했다고 하는데 한번 들어볼게요. 와, 저는 처음에 가람친구의 편곡 솜씨에 감탄을 했고, 두 번째는 약간의 의심. 저희 어린이 라디오가 가요를 할 수 없잖아요. 네, 그래서 거기다가 섞어서 거기에 모차르트를 같이 이용한 함께? 게 아닌가. 아, 네네네. 뭔가 아이브의 IM을 폰치로 네. 보내고 싶은데 연주곡을 그렇죠, 그것만 그렇죠. 보내면 방송에 안 나갈 것 같으니까 모차르트 소나타를 이용한 게 아닐까 하는 근데 의심을. 정말 뭐 클래식처럼 너무 잘 들려서. 그쵸. 네. 편곡을 굉장히 잘했죠. 네, 네. 가요라는 생각 못했습니다. 말 안 했으면 몰랐을 것 같은 우리 가람친구의 놀라운 편곡 솜씨. 의심은 농담이고요. 예, 정말 잘 했었고 마치 한 곡 같은 그런 네네. 좋은 편곡이었어요. 그리고 이 곡을 들으면 저는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노래가 다른 노래인데 그 노래를 부르다가 뒷부분이 딴 노래를 있죠. 저도 우리 후렴구에서 다른 노래로 가서. 예, 다른 노래로 가버리는 그런 느낌이 좀 드는 연주였어요. 그리고 리코더 연주 솜씨가 참 좋네요. 네, 리코더가 사실 불기가 엄청 어렵거든요. 그쵸. 네, 근데 되게 잘 부는 것 같아요. 직접 편곡도 하고 연주까지 네네. 해준 가람친구 음악 실력이 아주 네네. 뛰어난 것 같습니다. 다음 사연은 서울 행당초등학교 한희수 기자가 보내준 사연인데요. 소설에 사랑을 넣다. 안녕하세요. 저는 요즘 친구들과 글쓰기에 빠져 있는데요. 요즘은 학교를 소재로 한 소설을 쓰고 있습니다. 글을 쓰다 보니 뭔가 사랑을 넣으면 재미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글을 한 장 정도만 쓰고 사랑 이야기를 넣었습니다. 이런 주제로 글을 쓰는 건 학교 생활 6년 동안 한 번도 없었습니다. 글을 쓰다 보니 조금 부끄러웠습니다. 나중에 같이 등장인물 만들어주는 친구가 보더니 엄청 웃어서 조금 당황스러웠습니다. 이야기를 이어나가야 하는데 정말 어렵네요.
현실 세계에서도 사랑이라는 것을 가족 말고는 느끼기 어려운데 표현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등산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 산의 특징을 설명하는 느낌이랄까. 아무튼 요즘 소설 쓰는 게 너무나 어렵네요. 화이팅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전 보내주셨는데. 반갑네요. 오히려 글쓰기에 빠져있다고 하니까 예. 또 아무래도 또 책도 좋아하는 친구인 것 같고 사실 저의 어릴 적 모습이 좀 생각나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선생님도 어렸을 때 글쓰기를 네. 좀 하셨. 그냥 막연하게 예. 끼작끼작거리면서 뭔가 저도 이런 사랑 이야기도 좋아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야기를 지어내고 싶다는 네네네. 생각이 그런 들어서. 생각을 저도 초등학교 4학년부터 6학년까지 했던 것 같아요. 뭔가 막연하게 글 쓰는 사람 되고 싶다. 근데 이 글을 보면은 네. 아마도 도서관에서 하는 게 아닐까 싶은데 학교에서 할 수도 있고요. 네네. 예, 글쓰기를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친구들하고 친구들하고, 같이 하는 것 네네. 같아요. 그리고 등장인물을 만들어주는 친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뭐 소모임 같은 데서 그룹으로 네네. 서로 역할을 나눠가지고 네네네.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사랑이라는 게 가족 말고도 사실 제일 좋은 게 로맨스잖아요. 뭔가 사랑을 넣으면 재밌을 것 같아서 넣었는데 맞아요. 그게 쉽지가 뭔가 않은 어려운 거죠. 거죠, 아이들한테는. 해보지 네. 않은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될지. 뭐 남녀 간의 사랑만 있는 건 아니니까요, 사실. 부모와 아이와의 사랑도 있는 거고 친구들끼리의 사랑이라는 개념이 좋아하다라는 의미잖아요. 그렇죠. 친구들끼리의 사랑은 우리가 사랑이라고 표현하지 않죠. 우정. 우정하고 사랑하고 같이 예. 접목시켜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수 친구의 작가로서의 고뇌, 이야기를 지어내야 되는 고민과 근데 이게 등산 표현이 한 번 안 등산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 산의 특징을 설명하는 느낌이래요. 너무 딱 적절한 표현이에요. 네. 그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사랑 이야기를 잘 하려면 사랑을 해보는 게 제일 좋은데 말이죠. 반드시 뭐 남녀 간의 사랑이나 이런 건만이 전부가 아니라 네. 아이들이 그냥 좀 맞아요. 벗어나서 예. 네,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꼭 뭐 이성 간의 사랑뿐만이 네네네. 아니라 친구들과의 사랑, 선생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책과의 사랑, 음악과의 사랑, 네. 이런 거 그런 것도 생각하시면서 사랑이라는 것의 느낌을 좀 잘 생각해서 사랑을 넣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설 쓰는 게 너무 어렵다고 했는데 글 제목이 소설에 사랑을 넣다잖아요. 네네. 뭔가 좀 소설가로서 자질이 있는 제목이 것 같지 딱 않으세요? 네네 뭔가 보이는 것 같아요. 아마도 미래의 소설가나 네. 동화 작가가 되지 않을까 아. 하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작가 선생님이 소설가라서 자질이 있다고 네, 하니까 우리 이수 친구 좀 더 고민해 보시고 사실 그 고민 없이 글 쓰지 못하죠. 그렇죠. 그럼요. 예. 그러니까 좋은 글이 나오려면 고민도 많이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책을 더 많이 읽는 것도 방법인 것 같아요. 거기서 맞아요. 약간의 힌트를 네네. 읽다 보면 왜 또 읽다 아이디어가 보면은, 떠오르잖아요. 네네네. 멋진 소설 완성하시기 바랍니다. 완성해주세요. 예, 이렇게 재미있는 사연을 어린이 라디오에 보내주세요. 악기 연주나 직접 부른 노래, 동시 등을 보내주셔도 좋고요. 팟빵 유튜브 어린이 라디오 네이버 카페 카카오톡 채널 이메일 북프렌드 bookfrind 북프렌드.net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번 순서는 우리 이야기 손님이신 백은하 동화 작가의 책 낭독 시간인데요. 선생님 오늘 어떤 책 준비해 오셨나요? 저는 제가 실제로 만났던 친구들의 이야기를 좀 많이 쓰는 편이라서 그런데 이 책 같은 경우는 엄마의 빈자리인데요. 이 책은 제가 실제 뭐 경험했던 책은 아니었지만 예전에 시랜드 화재 사건이 있었잖아요. 저희가 어릴 때 시랜드 화재 사건을 모티브로 해서 저는 의인이라는 좀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어요. 의로운 사람. 네네, 의로운 네. 사람이란 말이에요. 요즘에 대한민국에 워낙에 재난 사고가 많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사고들이 계속 벌어지는 것을 보면서 안타까움도 있었고 재난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써보고 싶었고 재난 사고에서 항상 보면은 의인들이 계시는데 네. 누군가에게는 의인이 가족이거든요. 누군가를 구해주고 다치거나 뭐 죽거나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하잖아요. 근데 여기 시랜드 화재 사건에서도 그때 아이들을 구하다가 돌아가신 그 선생님들의 이야기를 좀 써보고 싶었거든요. 소방대원이 아니라. 네, 이 선생님의 아이의 입장으로서 네, 아이가 엄마가 그 상담사였는데 수련원에 갔다가 아이들을 뭐 구하고 이렇게 돌아가신 이야기였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 아이의 마음으로 뭔가 누군가에게는 정말 의로운 사람으로서 엄마가 좋은 일을 했지만 우리 엄마는 이 세상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마음을 담고 싶었고요. 또 하나 어른들의 좀 이야기를 해보고 싶었어요. 제가 항상 글을 쓰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어른들을 비판하고자 하는 건 아니고요. 어른들이 조금만 생각을 바꾸고 어른들이 조금만 따뜻한 마음을 가져도 어른들이 조금만 더 아이들에게 관심을 가져줘도 이 세상은 달라질 것 같아요. 그럼 그 아이들이 나쁜 어른들이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질 때마다 안타까운 시선으로만 바라보면 되는데 꼭 또 주변에서 안 좋은 시선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걸 바라보면서 제가 이 장면을 한번 읽어드리고 싶다라는 네. 마음에 예. 이 아이가 엄마가 화재 사건으로 돌아가시면서 생활해야 되는 아이인데요. 이름이 감기철이에요. 감기철. 아빠 이름은 감당해고. 형 이름은 감기형이었었어요. 그래서 아빠와 이 두 아들은 항상 엄마한테 의존하면서 살아가는 그랬는데 엄마가 하루아침에 사라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벌어지는 이야기들을 제가 썼는데 한번 읽어드릴게요. 네. 네네네. 학교에 가려고 자전거를 타고 아파트를 빠져나왔다. 상가를 지나가는데 편의점 아줌마도 세탁소 아저씨도 야채가게 아줌마도 나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수군거렸다. 저의 엄마가 기산시 수련회장에서 죽었대. 불이 무지 크게 났잖아. 엄마가 죽었는데 자전거를 잘도 타고 다니네? 죽은 사람만 불쌍하지. 애들은 애들이야. 콧노래 부르면서 평소랑 다를 게 없어. 할아버지는 나에게 엄마 없다고 기죽지 말고 당당하게 평소처럼 행동하라고 했다. 엄마가 죽으면 노래를 부를 수도 없고 자전거도 탈 수 없고 집 밖으로 나오면 안 되는지 한바탕 따져 묻고 싶었다. 물론 이빨 빠졌을 때 허전한 것처럼 시간이 지날수록 엄마의 빈자리가 크게 느껴지는 건 사실이다. 그렇다고 정상적으로 살지 못하는 게 아닌데 사람들의 말 한마디에 상처받는 것도 사실이다. 학교에 도착해서도 마찬가지였다. 오랜만에 내가 교실로 들어서자 아이들은 약속이나 한 듯 입을 다물었다. 쉬는 시간에 여자애 2명이 나에게 다가왔다. 나한테 위로랍시고 문자를 보는 하연이와 하연이 옆에서 꼭 붙어 다니는 진아라는 아이였다. 뉴스에서 아이들 살렸다는 선생님이 진짜 너희 엄마야? 기철이 엄마가 맞다니까. 진짜 대단하지 않냐? 나는 한마디 대답도 하지 않았는데 자기들끼리 말을 주고받았다.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 걸 꾹 눌러 참았다. 마음을 가다듬고 아무렇지 않은 척 화장실로 달려갔다. 거울로 내 모습을 보니 눈이 밝겠다. 화가 나서 머리를 마구 헝클어뜨렸다. 다시 교실로 들어오자 선생님이 나를 불렀다. 기철아, 머리가 왜 이래? 머리 좀 빗어야겠다. 너 원래 이러지 않았잖아. 선생님이 꼬리빗으로 머리를 빗겨주었다. 선생님 말대로 평소에 나는 이러지 않았다. 눈에 띄지 않는 평범하고 단정한 아이였다. 국어 시간에 내 앞에 앉은 민재의 옷이 눈에 들어왔다. 하필이면 민재 옷이 이상한 걸 내가 먼저 발견했다. 김민재, 너 뒤집어 입었다? 내 한마디에 아이들이 떠들기 시작했다. 선생님도 민재의 옷을 보더니 말했다. 민재는 쉬는 시간에 화장실 가서 갈아입고 와야겠다. 그때 민재가 아무렇지도 않은 듯 웃었다. 아침에 빨래 건조대에 걸어놓은 걸 그대로 입고 나왔나 봐. 하하. 민재 짝꿍이 연우도 한마디 했다. 저도 아까 말할까 하다가 원래 이런 옷인 줄 알았어요. 그때 수업 끝나는 종소리가 울렸다. 쉬는 시간이라서 아이들이 일어나 돌아다녔다. 재성이 한마디가 내 귀를 거슬리게 했다. 엄마도 죽었다면서 나대긴 저 자식이. 나는 재성이를 힘껏 째려보며 노려보았다. 엄마의 죽음으로 아이들과 시비 붙고 싶지 않았다. 참으려고 내 성질을 죽였다. 나는 엄마를 닮아 아빠나 형보다 참을성이 많다. 재성이가 나에게 기분 나쁜 말투로 빈정댔다. 너희 아빠 언제까지 뉴스에 나오는 거야? 앞으로도 볼란 뉴스만 나오는 거 아니야? 우리 할아버지가 그러는데 보상금 더 받으라고 그러는 거라면서 경련이라도 일어난 듯 내 온몸이 파르르 떨렸다. 꼭 이렇게 일부러 드러내는 아이가 있다. 다른 건 참을 수 있는데 엄마의 얘기로 비아냥거리는 건 못 참겠다. 여기까지입니다. 와, 재밌게 들었어요. 네. 그 가슴 아픈 이야기인데 네네. 선생님이 아까 엄마의 빈자리라고 제목을 해주셔서 저는 처음부터 빈자리부터 시작한 줄 알아요. 이거 비교적 뒷부분인데 네네네. 예, 앞부분에는 행복한 가족 네네네. 예, 이야기가 나오나 엄마한테 봐요. 의지하고 엄마한테 뭔가
좀 잔소리도 듣고 그런 아이였다가 네. 엄마가 어느 날 이제 수련회장에 캠프에 갔다가 캠프에서 불이 나면서 아이들을 구하고 숨을 거두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네. 엄마를 잃고 살아가는 음. 그 아이들의 가족 이야기를 써보고 싶어서 제가 네. 이 엄마의 빈자리라는 작품을 썼습니다. 네. 조금만 들었는데도 더 듣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그런 작품이었어요. 여기서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특별히 전하고 싶은 메시지 같은 거가 있을까요? 저는 아이들이 이런 사건, 사고나 이런 뉴스를 통해서 바라보는 것들을 조금만 다른 시선으로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보상금 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정말 이 가족들의 마음을 헤아리기만 한다면 만약에 내 가족이었다면 만약에 우리 주변에서 벌어졌다면 만약에 우리 집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면 하고 조금만 더 가깝게 생각을 하면 아마도 이런 문제들은 생기지 않을 것 같아요. 누군가에게는 의인이지만 네. 정말 정의로운 사람이고 네. 우리 엄마 되게 멋진 사람으로 보일 수 있겠지만 네. 사실은 이 아이에게는 엄마가 다른 아이들을 구하다가 죽었기 때문에 네. 원망스러운 마음이 더 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는 그런 상황들을 이해하고 살아가야 되잖아요. 네. 남은 가족들하고 같이. 네. 그런 마음들을 조금만 더 어른들이 저는 좀 더 생각을 바꿨으면 좋겠어요. 네. 네네. 네, 상실의 아픔을 겪고 있는 친구들에 대한 이야기를 선생님 책으로 만나볼 수 있는데요. 도서관에서 서점에서 꼭 네. 찾아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분위기를 바꾸는 노래 한 곡 들려드릴게요. 인천 장서초등학교 박소율 기자가 보내준 도라지 타령입니다. 와, 정말 연주 잘한다. 저는 악기 잘 다루는 친구들이 너무 부러워서. 와, 소율 친구 진짜 대단한데요? 네. 너무 연주 잘해줬어요. 도라지 타령. 예. 너무 오랜만에 듣네요. 이 도라지 타령 우리 어린 아들 처음 소개되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칼림바를 들으니까 분위기가 또 확 다르고 정말 연주를 잘하네요. 제가 또 최근에 안 사실인데 이 칼림바가 아프리카 전통악기래요. 맞아요. 아프리카 전통악기로 우리나라 전통 민요를 연주하니까 또 색다른 이색적인 것 같아요. 느낌. 네네. 네. 아주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동시 하나 소개해 드릴 텐데요. 서울 상현초등학교 조혜윤 기자가 보내준 동시입니다. 수업. 수업. 조혜윤. 신나는 수업은 시간 가는 줄 모르는 수업. 하지만 진짜 좋은 수업은 시간 가는 게 아쉬운 수업. 너무 짤막한 동시인데 이거 모든 선생님들이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본인이 예를 들어줬어요. 자기가 생각하는 신나는 수업은 선생님의 수학 수업에 빨려들었을 때, 빨려들 네네네. 때가 좋았대요. 그러니까 이게 신나는 거죠. 근데 좋은 좋은 수업은 수업은 미술, 도덕, 도덕, 사회. 사회.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과목이겠죠. 네네네. 근데 이게 수업뿐만이 아니라 책을 적용해도 말이 돼요. 신나는 책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읽는 책. 하지만 진짜 좋은 책은 시간 가는 게 아쉬운 아쉬운 책. 책. 가끔씩 책을 읽다 보면 너무 좋은 책은 얼만큼 남았나 맞아요. 보잖아요. 네네네. 근데 남는 게 점점 줄어드는 게 네네, 아까워요. 아쉽죠. 이제 절묘한 경위입니다. 저는 이 동시를 각 반마다 예. 선생님들이 딱 걸어놓고 수업하시면 뭔가 아주 훌륭한 수업이 되지 않을까. 선생님들한테 너무 큰 짐을 지우는 거 아닐까요? 너무 재미있고 네. 딱 맞는 그런 동시였습니다. 예, 다음 사연은 미세 플라스틱이라는 사연인데요. 서울 대명초등학교 허은재 기자가 보내준 사연이에요. 미세 플라스틱. 저는 오늘 음료수를 마셨습니다. 페트병 안에 있는 달콤한 음료수죠. 그런데 오늘 부모님께서 제가 마시고 있는 페트병 안에 담긴 음료수에 미세 플라스틱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깜짝 놀라며 곧바로 음료수 뚜껑을 닫았습니다. 그리고선 부모님께서 다시 말씀해 주셨습니다. 부모님께서 이 음료수만이 아니라 다른 음료수, 게다가 생수 안에도 미세 플라스틱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죠.
그렇게 저는 호기심이 생겨서 인터넷으로 찾아보니 이 미세 플라스틱을 먹게 된다면 암에 걸릴 확률도 높아질 수 있다고 나왔습니다. 한번 생각해보니 책에서 우리가 페트병을 바다에 버린다면 그 페트병 미세 플라스틱이 나와 바다로 흘러가게 되고 그 미세 플라스틱을 물고기가 먹은 다음에 결국 우리가 그 물고기를 먹게 됩니다. 라는 글을 봤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노력해야 합니다. 환경을 위해, 내일을 위해, 미래를 위해 말입니다. 방송을 통해서 느끼는 건데 네. 아이들이 우리 환경 걱정을 정말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자기들이 네. 살아갈 지구니까요. 그만큼 환경 문제가 지금 심각하기도 심각해서. 하고요. 네. 네.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렇게 걱정한 만큼 좀 어른들이 조금 더 많이 걱정을 해서 아이들이 사는 세상을 좀 더 낫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근데 미세 플라스틱 문제 정말 심각해서 심각해요. 네네. 우리가 이제 알게 모르게 미세 플라스틱을 계속 먹게 되고 바다에 흘러 들어간 특히 이제 해양 오염이 되게 심각하다고 네네. 해요. 미세 플라스틱뿐만이 아니라 비닐이나 비닐. 이런 거를 네. 물고기들이 먹이로 고래 착각해서 뱃속에서 비닐이 거의 뭐 30개 넘게 나와가지고 그런 장면들 정말 많거든요. 요즘에. 네, 정말 무서운 거는 네. 미세 플라스틱이 우리 몸에 축적이 돼요. 축적돼요. 네. 네네네. 계속 쌓인대요 몸에. 네. 그만큼 이게 무서운 거고. 그러니까 이런- 인간이 제일 잘 만든 발명품 중에 하나가 플라스틱인데 네. 사실은 그 플라스틱이 이렇게 미래에 우리들을 이렇게 위협할 줄은 정말 몰랐던 거였죠. 그렇죠. 네네. 근데 이제 처음에 나왔을 때는 가볍고 값싸고 네네. 그런 소재라서 많이 이용을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이게 값이 싸다 보니까 일회용품으로 너무 많이 자꾸 나오는 쓰게 거죠. 되고 정말로 플라스틱 용기, 일회용품을 사용을 자제하고 그런 문화가 계속 확산됐으면 좋겠어요. 예, 비닐봉지나 일회용 쇼핑백 이런 뭐 거보다는 텀블러도 마찬가지고. 텀블러, 장바구니 갖고 네네. 다니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실천한다면 작은 실천이지만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제도가 계속 들었습니다.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사실. 그렇죠? 맞아요. 네. 그게 근데 정말 생각 있는 사람들, 뜻이 있는 사람들, 마음이 있는 어린이들만 그냥 실천해서 되는 게 그게 아니라 아니라, 네네. 모두 다 같이 모두 해야 다 되니까. 같이 해야 돼요, 선생님 사실. 말씀대로 다 같이 하려면 제도가 바뀌어야죠. 네, 다 같이 해야지. 사실은 이거는 나쁜 어른들이 많기 때문에 제도도 자꾸 마련이 되어야 되고 네. 나쁜 어른들이 자꾸 좋은 어른들이 되어야 돼요. 네. 네네. 근데 선생님이 네. 그 나쁜 어른을 너무 많이 얘기하셔가지고 우리 어린이들이 아, 그러네요, 또. 어른들은 더 나쁜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좋은 어른이 더 많습니다. 아, 그럼요. 네. 선생님 이제 방송 마칠 시간인데 네네. 방송 출연해 보신 소감이 어떠신가요? 제가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저는 정말 조용히 그냥 글 쓰고 이런 걸 좋아하는 사람이지 말을 잘하는 사람은 아닌데요. 그래도 어린 친구들을 만난다고 생각하니까 사실 어린이만 만난다고 하면 저는 어디든지 달려가는 사람이라 그런 마음으로 했고요. 네, 좀 많은 아이들이 어린이 라디오 많이 좀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선생님도 구독과 좋아요. 네네. 그리고 알림 설정? 네. 네, 했습니다, 저는. 널리 홍보해 주시고 네네네. 선생님 도서관이나 네. 이런 데 많이 제 가신다고 주변에 하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네네네. 선생님 나와주셔서 정말 네, 감사합니다. 저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곰이랑 눈이랑 아이 추워. 이제 진짜 겨울인가 봐. 너무 춥다. 그러게 바람이 너무 차가워. 이렇게 추운 겨울에 많이 쓰는 끈이 뭐게? 겨울에 쓰는 끈? 장갑끈? 아니야. 털끈? 아니야. 정답은 바로 따끈따끈. 아, 따끈따끈한 군고구마 먹고 싶다. 네, 여러분 오늘 방송 잘 들으셨나요? 이제 여름방학이네요. 가족들과 친구들과 행복하고 즐거운 여름방학 보내시길 바라고요. 우린 다음 주에 또 만나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 모두 안녕.